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신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이미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해 전망에 대해서 경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언론에 기사화된 그런 기사거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 소득 공백 10명 중 9명이 걱정이다. 아유, 굉장히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죠, 다. 예, 이거 뭐 예외인자가 없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20%를 작년 12월 23일에 넘어섰습니다. 네. 20%를 넘어섰다는 것은 중요한 시그널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한 100만 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다. 그럼 1000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인데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작년 12월 23일에 정확하게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데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빈곤율이 높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퇴직 후에 소득 공백 이제 크레바스인데 소득 공백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해서 정년과 연금의 제도를 불일치죠. 보통 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에 받으니까 5년간의 이제 크레바스가 생기는데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급속한 고령화, 그 다음에 만원. 요즘에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원의 추세 속에서 소득 공백은 공포죠, 공포. 공포가 이제 됐습니다.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논의가 이제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이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퇴직 소득 후에 이제 소득 공백 기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결국에 이제 생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비가 이제 38% 정도 우려된다고 그랬고, 의료 강병비, 그 다음에 주거비. 금융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려되는 거죠. 조사 대상자 중에서 정년 이후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응답률이 약 18%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정년 이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 정년 이후에 만원이죠.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도 늦게 이제 미성년이죠. 자녀 교육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재무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절반을 연금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죠? 노후 준비가 이제 매우 충분하다 비율은 1%입니다. 99%는 이제 불충분하는 건데 이유가 이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소득이 적어서가 이제 37%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지출이 많아서 뭐 생활비, 교육비, 부양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10%였고, 그 다음에 주거비, 뭐 노후에 대해서 생각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9%, 8% 이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국민연금 외에 그러면 따로 준비하고 있는 노후소득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복수응답을 하긴 했지만, 예금 적금이 약 52%. 예금 적금이 약 52%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으로다가 약 36%. 근로소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34%. 주식, 채권, 증권이나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하는 것이 뭐 한 32%. 퇴직금도 한 32%.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비교적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내 노후의 준비는 잘 돼 있다라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인지, 얼마를 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뭐 거의 없는 거예요. 각각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 탈 것이다라고 인지하고 우리가 평균이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500만 원 정도 지금 소비한다. 퇴직 후에는 70%, 350만 원을 소비해야 되는데 350만 원 중에서 내가 그러면 개인연금으로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거는 뭐 1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 나머지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준비가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이제 불안정하고 인식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금융 전문가하고 빨리 상담을 하셔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을 버는 것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는 노후 생활의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준비해 가는 게 현명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반가운 뭐 뉴스 같은데요. 노후 쪽밥, 국민연금까지 압류. 근데 이 통장이면 걱정이 끝이다. 이 기사가 나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보루죠. 마지막 보루. 마지막 보루까지도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까지 압류를 당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퇴로가 없는 건데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하다가 퇴직금까지 날리는 사례가 이제 적지 않고
게다가 금융기관 대출을 사업 미천으로 썼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제 계좌가 압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면 계좌에 있는 돈과 연금액이 이제 섞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이제 압류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모든 예금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한 달 최저 생가비가 있어요. 그래서 185만 원인데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반복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야 이만큼은 압류를 해줘야 된다. 이거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예, 매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일명 국민연금 안심통장인 거죠. 안심통장. 이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최후의 보료는 이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압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노후 생활의 최후의 보료인 국민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사실은 이게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는데 뭐 대부분은 모르시는 거죠. 심지어 뭐 제가 국민은행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국민은행 직원들 자체도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이제 사실은 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 셰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에 법제가 됐는데도 실제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만큼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고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건데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의 노후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보장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료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게 항상 해가 바뀌면 항상 이제 실손보험료가 뭐 얼마가 인상이 된다. 또 뭐 청구도 뭐 어떻게 간소화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 실손보험료의 이제 평균 7.5%가 이제 인상이 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2%. 2세대는 평균 6%씩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평균 2%, 2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평균 6%씩 이제 매년 오르는 거죠. 그죠? 하지만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의 상승률로 이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제 비급여 과잉 항목의 이제 과잉 진료 문제죠. 과잉 진료 문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제 악화되는 이제 상황인데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무려 149%, 3세대가 149%, 4세대는 131%에 달한 겁니다. 이러니까 뭐 다 손해인 거죠, 다. 뭐.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손해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0%를 넘긴 손해율은 보험사 이제 적자죠, 적자로 이어져서 보험료 인상이 이제 요인이 되는 건데 2차 의료개혁 시행 방안에 이제 윤곽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차. 그래서 도수치료 구독자님들도 많이 받고 계신데 이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서 본인 부담도 이제 90%로 상향 예정하는 이런 과잉 진료를 줄이고 중증 보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다가 변경된 예정인 거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과잉 진료는 좀 사실 줄긴 줄여야지 이 전 국민들 또 이렇게 보험료까지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지원금이 확대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무조건 이제 가입하시면 좋고요. 재테크의 뭐 ABC 중에서 A에 속하는 거죠. 뭐 국가에서 청년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점프업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이 이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청년이죠, 그야말로. 병적 증명서로 6년 한도로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됐더라도 6년간 군대에서 근무를 했다. 그거를 증명을 하게 되면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40살이 됐어도. 이게 그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40살이 됐다 그래가지고 나는 청년 도약 계좌 안 된다. 아니다 이거죠. 직전 과세 청구배액이 이제 7,500만 원 이하 뭐가 대상이고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대상의 안내를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정한 고객에 한해서 이제 기간 내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아무 때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전 금융기관의 1인 1계좌고요. 청년 희망 적금 보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적립식 예금이고 매월 70만 원 이하
에서 이제 가입하실 수 있고요. 60개월을 가입하시면은 연이율 4.5%에다 우대율이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붙여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9.54%가 되는 거죠. 자산 관리, 뭐 재테크, ABC에서 A에 속하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뭐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똑똑한 연말정산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뭐 아주 이제 귀에 못치박히 들을 정도로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뭐 연말정산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은 연금저축, ISA, 청약저축, 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보니까 이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연금저축에 최대 납입 한도는 이제 600만 원이고요. IRP 계좌에서 이제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두면은 절세 혜택을 이제 극대화하실 수 있는 거죠. 900만 원까지. 1년간 총 급여액이 이제 5,500만 원 이하. 개인은 뭐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서 약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총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2월 말까지가 이제 마감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 챙겨서 넣으셨으리라고 이제 믿고 증권 거래를 많이 하실 경우에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인디비듀얼 세이빙 어카운트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매우 유리한데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뭐 15.4%의 세율로 원청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이상이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를 통하면은 비과세와 저율과세. 우리가 이제 15.4%의 세율을 이제 일반 과세라고 그러는 거고 저율과세는 이제 9.9%. 저율과세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서 종합과세를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유로우시면은 세이빙 어카운트에도 이제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계좌 내에 손익을 통산한다는 얘기는 손익을 통산한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플러스가 나면은 이익, 마이너스가 나면 손실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는 거를 통산한다. 통산해서 해주니까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손익 통산 후에 200만 원까지도 비과세를 해준다. 20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뭐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니까 상당히 이제 유리한 거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도 가입하셔가지고 재테크의 ABC 중에서 B 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가 매년 16.5% 수익이 난다고 당신이 당장 연금 시작할 이유, 이 기사네요. 뭐 요거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이제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에 이제 뭐 IRP라든가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16.5%하고 13.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액공제를 돌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뭐 63세가 이제 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49.3세가 일반 근로자들의 은퇴 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뭐 60세고,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지는 않습니다. 생계나 기타 노후 보장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이제 63세 정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은퇴 뒤에도 한 달에 이제 약 336만 원. 있어야 본인과 배우자 기준이죠. 그럭저럭 이제 살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 소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은퇴하면 70%, 350만 원이죠. 그러면 이 336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금융자산을 10억을 갖고 있다. 10억을 갖고 있으면 4%. 10억을 갖고 있을 때 금융자산 10억 은행에다 놓으면 4%. 세금 떼면 3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30만 원. 그러면 딱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억 원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하고 좀 델리케이트한 그런 얘기인데, 당장의 내 집 마련이나 사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 들어갈 곳이 천지인데 돈 모으기가 이제 가능할까 이제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독자분들은 항상 이제 저축, 세이빙, 저축하고 투자한다. 이거를 갖다가 관념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에 큰 어려움이 또 닥치고 노후의 빈곤의 또 원인이기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개인용 IRP 이런 것들을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보장도 하면서 해서 필수적인 재테크의 ABC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연금저축 IRP. 이게 저는 뭐 고객분들한테 항상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ABC는 하자. ABC. ABC. D까지는 뭐 그렇지만 하여튼 ABC. 청년도약 계좌, ISA, 연금저축 IRP 이게 이제 ABC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줄 때는 노후를 대비하라. 이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노후 보장 이런 것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무덤까지 완벽하게 책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최신 기사로 보는 우리 2025년 재테크 전망 또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반드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뭐 절세 정보라든지 또 뭐 올해도 뭐 다른 어떤 해보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노후 준비 또 재테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이민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